안녕하세요. 오늘 그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 기록의 보존 관리를 위한 분류 및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아카이빙 기획소의 양월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 기록들을 보존하기에 앞서서 공공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공공기관,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청, 군청, 도청이나 중앙정부, 행안부나 교육부 같은 그런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정보기능 분류 체계라고 하는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기능 분류 체계가 무엇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무과 회계과 같은 그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돼서 업무가 나눠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기록물 문서 기반으로 해서 기록물 분류 기준표가 있었다고 하면은 현재는 업무 기반으로 그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를 해서 업무 기능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존 기간을 책정을 하고 거기에 맞춘 기록 관리 기준표를 더 씌워서 업무에 대한 평가와 기록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고 있는 게 공공행정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늘 주제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기능 분류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기능 분류 체계는 총 6개 단계의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6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6레벨의 정책 영역, 정책 분야, 레벨 3의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위 과제, 그리고 기록물 철 이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업무 분류를 잡고 있고요. 보통은 1, 2레벨까지는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 그 가이드가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분류를 정책 분류를 잡아주고요. 대기능부터는 각각의 그 행정기관들의 업무 기능에 따라서 업무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 기간이라고 하는 각각의 업무의 그 중요도를 평가하는 그 보존 기간의 경우에는 단위 과제에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단위 과제에 보존 기간이 부여가 되면은 단위 과제 하부에 기록물 철이라고 하는 기록물 철과 건, 그다음에 기록 관리 카드, 기록 관리 등록 대장부 등이 이제 첨부로 이렇게 함께 보존되게 됩니다. 이 정보 기능 분류 체계는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해서 업무 참조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인 기준으로 체계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조직별 조직과 기능에 따른 분류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 추가적으로 조직과 기능에 따라서 분류 체계를 잡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션, 그러니까는 기관의 2040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기관 미래상 아니면은 청사진과 관련해서 10년, 20년의 미션 아니면 6개월 단위의 프로젝트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의 경우에는 목적별 분류라고 하는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기능 분류 체계에 따라서 업무가 중요도가 평가가 완료가 되면은 기록 관리 기준표를 이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기록 관리 기준표는 그 업무에 대한 업무 설명과 보존 기간 책정 사유, 비치 여부, 그다음 비치 이관 시기, 공개 여부, 접근 권한 등을 업무의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각각의 업무에서 발생되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추가로 이 기준표에 작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기록 관리는 기본적으로 BRM이라고 하는 정보 기능 분류 체계와 기록 관리 기준표를 함께 보존 관리해야 되는 게 기본 법적인 기준이자 원칙입니다. 이 기준들은 각각의 전자결제 시스템에도 반영이 되고 기록 관리 시스템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분류 체계를 개발을 할 때도 앞서 언급했듯이 업무를 분류하고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 업무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법령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관기관 사례를 분석한 뒤에 각각의 업무에서 발생되고 있는 기록물 철들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류 기준표를 작성을 하고요. 내가 이제 부서별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1차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그 의견들을 조회를 해서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각의 단위 업무별로 중요성을 평가한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해서 2차 분류 기준표와 기능 분류 체계를 최종 확정을 시킵니다. 다만 기능 분류 체계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또 이런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생애 주기에 따른 선형적 관리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라면은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의 생산, 그다음에 기록의 성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 시기, 그다음에 쇠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들을 이제 기록의 생애 주기에서는 현용 단계, 준현용 단계, 비현용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선형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기능 분류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은 종이 기록 기반으로 생애 주기 이 절차가 만들어졌다는 이론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기능 분류 체계가 종이 기록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록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게 개발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자기록 환경이기 때문에 그 현용, 준현용, 비현용의 단계를 이렇게 선형적으로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록물들이 바로 준현용, 그다음에 비현용의 단계에서 제3자에게 활용되는 그런 단계가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록이 생산되자마자 이제 2차, 3차로 재가공되기도 하고, 그 뭐, 제2차, 3차 콘텐츠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그, 현용 단계에서는 처리과 업무 담당자, 종이기록 같은 경우는 처리과 업무 담당자만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 전자기록 같은 경우는 현용 단계에서부터 학술 뭐 연구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생애주기 절차에 맞춘 그런 기능 분류 체계 운영 방법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직 기능에 기반한 정보 기능 분류 체계라서 이 단위 업무의 보존 기간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단위 업무에 귀속되는 기록물들이 일괄적으로 그 단위 업무의 보존 기간에 맞춰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단위 업무가 만약에 10년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단위 업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록물들이 1년, 3년, 5년짜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단위 업무가 10년이면은 함께 10년으로 같이 보존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같은 사안, 같은 프로젝트, 같은 업무기 때문에 10년으로 보존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뭐 단순한 협조 사항이라든지 정말 참고 문서라든지 정말 보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순 참고 일상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이 같은 단위 업무에 기속되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뭐 장기 보존해야 되거나 연구나 준연구 이상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함축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방면의 그런 공간과 관련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다방면의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업무 분장된 조직 기능 분류 체계에 맞춰서 그 기록물들이 분류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 활용될 이 내용들을 사후 활용하기가 힘들고 지속적으로 장기 운영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지식정보 자원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속성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주관하는 발주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업 자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단위 업무에 기속돼서 기록물들이 함께 같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또 다른 반면으로는 같은 업무의 성격의 단위 업무, 같은 성격의 도시재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 기관 같은 발주 기관, 같은 주최 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디 기관에서는 뭐 보존 기간을 짧게 책정한다든지 어디 기관에서는 길게 책정한다든지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 보존 기간을 달리 책정함으로써 나중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다양하게 생산된 기관들에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채집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록의 생산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록물에 매겨지는 단위 업무 보존 기간이 이게 각각의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같은 공간에서 가져야 되는 같은 가치, 같은 속성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생산해내냐에 따라서 보존 가치가 상이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간은 대상 공간이 원형 그대로의 지속성을 가지는 한편 기능적 부분의 변화와 시대 가치에 따른 유동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보통 도시재생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간과 관련된 정보는 또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기록 정보 이용자와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또 해야 됩니다. 공간은 기능과 속성,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전을 하고 그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 결과물인 기록에 대해서도 공간 가치가 반영된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으로서 보는 공간은 공간 자체가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공유된 기억, 향유된 문화 공간, 향유된 문화, 함께하는 감성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주체들이 참여하고 활동하고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들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공간 정보들은 해당 장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장소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아카이빙 작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가진 기록 정보 서비스로 공간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를 큐레이션하고 컬렉션하고 그룹 작업하면서 지역의 공간 정체성을 표출하는 작업이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필요합니다. 이제 도시재생과 아카이브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많은 이해관계자, 막 공간을 향유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존재를 하고 이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자원들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정보 자원들을 취득하기에 앞서 관련된 중요한 정보 자원들이 아카이빙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카이빙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록은 도시,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등의 다양한 주체와 내용, 방식과 유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록 관리가 다양한 방식, 다양한 방법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록 개체 간의 정보 자원들이 융통성 있게 관계망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 속성 정보들 간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아카이빙 되는 대상 기록물들은 공간의 의미화 과정을 밝히는 기초 자료이기도 하고 장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장소성에 기반한 공간은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어떤 사회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 작업 하에 아카이빙 작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목적과 가치가 변하는 공간은 그 특성에 대한 시대성과 역사성을 기록화할 수 있어야 하며 공간과 장소, 이해관계자들, 기능과 의미와 상호 연계성을 밝히는데 아카이빙 작업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각각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아카이브를 주제별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 아카이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건축,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카이브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경관 아카이브인데요. 도시경관 아카이브로는 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동체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그 사업이죠. 그래서 공동체 아카이브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해외 사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해외 커뮤니티 아카이브 앤 헤리티지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공동체 아카이브인데
이 지도 맵을 만들어서 각각의 공동체별로 연결해서 아카이브 자료를 공유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류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 실무자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아카이브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실제 사례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스토리 콥스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 아카이브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그 비영리 단체 그 사기업의 주관으로 실시를 해서 그 비영리 단체로 확산이 좀 활동이 확산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시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공유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일반 시민과 미국의 역사와 관련된 구술 인터뷰를 녹음을 하고요. 50개 주 전체, 그다음에 60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30만 개 이상의 인터뷰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뷰는 서로 관심 있는 사람 두 명이 면담자와 대담자가 돼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요. 참가자의 허락을 받은 인터뷰는 의회 도서관에 자동으로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구수 체력 자료들이 단순하게 개인 녹음 자료가 아니라 공공 기록으로서 확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예술 아카이브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사회문화예술 아카이브로는 공간, 사회 구성원들이 그 흔적을 남기면서 이렇게 발생되는 활동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사건, 이슈, 문화, 예술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에 따르는 그런 아카이브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문화 아카이브는 공동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는 의미적 공간에서 그 특성상의 장소 형성과 해체, 그다음 변화상을 빠르게 획득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공유된 하나의 기억으로 아카이빙 되어야 되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그 핵심인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용하고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질의 척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이 아카이브 자료입니다. 이 그 하나의 실례로는 그 한국 음식 문화원에서 링크드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웹 기록 정보 서비스가 이 사회문화 예술 아카이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K판이라고 하는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극단, 국립무형유산원,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개의 문화기관들이 한데 묶어서 관련된 문화예술 정보들을 아카이빙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역사박물관, 그러니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도시 서울의 장소와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서울역사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 사회문화예술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 기존의 물리적인 개선 사업에 좀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은 현재는 문화도시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주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카이브 영역에서도 이러한 사회문화예술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사회 구성원의 기억과 경험의 향유로 다른 아카이브에 비해서 이용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더 수준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아카이브 유형별 특징과 분류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이제 표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형식이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의 생산 기록들이 이제 기록되고 아카이빙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분류 평가에 있어서는 그 기능 분류 체계 기반으로 1차 평가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고 과정의 기록, 왜냐면 결과에 대한 기록들이 보통이 등록되기 때문에 과정의 기록들이 어떻게 확보가 돼야 되는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관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경관이 시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시청각 매체 기록이 대다수고요. 인위적인 경관 아카이브와 경관 아카이브를 분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류 및 평가에 있어서도 시각적 매체를 메시지로서 읽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민간 공동체 아카이브로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모호한 특징이 있고요. 공간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민간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징입니다.
주제, 이슈, 사안, 장르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민간에서 생산이 보통 되기 때문에 생산 주체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그다음에 저작권이나 공동 이용 활용권, 초상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요즘 최근엔 좀 많이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삶의 질과 연계된 아카이브가 좀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 개인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민간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제 전문성에 따른 선별 평가가 필요하고요. 이 민간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징은 원천 자료가 그 아카이빙 되는 도시 건축이나 경관 아카이브랑 달리 2차, 3차 재가공된 콘텐츠들이 기록 정보 자원으로 구축이 많이 되고 그 간행물, 소식지, 발간물의 형식으로 많이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정보 자원들을 구축을 하고 평가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문화예술 아카이브에서는 사회문화 이슈, 사건, 예술 등의 주제 아카이브로 공동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는 의미적인 공간에 대해서 아카이빙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장소성에 대한 그런 변화상을 캐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 빈도수가 높은 기록물을 이제 주제, 사안, 장르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춰서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제가 제시를 하는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 기록물 평가는 한번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고 제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네 단계로 이제 평가 방법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단계에서는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기능 분류 체계와 기록 관리 기준표에 기반을 해서 1차 기록물의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과별 조직 기능에 따른 설명 자료와 보존 기간 등의 항목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스트베드 분석법이라고 해서 이 그 그 사업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이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이제 우리가 테스트베드로 설정할 지역을 세팅을 해놓고 그 지역 자체를 분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설정하고 사업별 필요 인원과 추진 일정,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으로서 테스트 분석법을 이제 그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게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을 이제 분석을 하는 이제 절차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우측에 분석 결과를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3단계로는 AHP 분석이라고 해서 그 계층에 따른 그 가중치 그 분석이죠. 그래서 복잡한 상황을 구조화 계층화하는 방법론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록 평가에서는 정성적인 평가를, 미시적인 평가, 그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평가자의 주관적인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지라고 하는 비판이 좀,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를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에 대한 해결점이 AHP 분석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분석법을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가지고 얘를 계층화시켜서 모형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든지 두 가지의 방법론을 같이 진행을 하는 이렇게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 기록과 관련된 평가 방법론에서 출발을 해서 정량 평가를 거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문화재생에서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과 영향평가 지표의 방법론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기록평가에. 그래서 그 공간 기록의 분류 체계와 평가 관련된 그 요소들, 구성 요소들을 이 그 문화재생 관련된 평가 지표에 맞춰서 평가 기준과 보존 기간을 좀 그 분류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이죠. 그리고 이제 미시적인 평가, 내용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용 평가는 프레임워크, IAD 프레임워크를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IAD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맥락을 분석을 하고 이 장소성에 기반한 공간 기록에 대해서 내용 평가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생적인 요인과 활동량의 관계성을 파악을 하고 맥락 분석을 하고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 마지막 단계를 거쳐서 최종 도시재생과 관련된 프로젝트 기록물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구성 요소들을 도출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속성 요소들을 도출을 해서 정량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공간의 구성 요소로서 사람 행위 맥락 상호작용을 이제 구성 요소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이 공간에 대한 장소성을 인식을 해서 공간의 속성 요소인 물리적인 부분, 사회 문화적인 부분, 상징적인 부분, 상대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이 각각의 요소들을 다시 세분화를 합니다. 이 공간의 속성 정보가 세분화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 기록의 속성을 맞춰야 되겠죠. 기록의 속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능 분류 체계와 기록 관리 기준표, 그다음에 그 해당 주무 부서의 그 업무 분장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공간 기록의 참조 요소를 도출을 합니다. 기록 정보의 가치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공간 기록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기록화한 공간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 요소를 공간 요소, 물리적 요소, 환경 요소, 사회 문화적 요소, 네트워크 요소, 정치 제도적 요소, 장소의 코어, 랜드마크, 상징적 요소, 잠재적 요소, 상대적 요소로 해서 이 장소성 인식 요소이자 공간 기록의 평가 요소로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맞춰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 항목을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대상 정보를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기록물들, 어떤 도시재생 관련된 프로젝트 기록물들을 평가할 건지를 선정을 하고요. 이 대상 정보, 그 어떤 건축물 아니면 어디 도시재생이 실시되는 공간을 확정을 하고 그 공간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련된 기록물들을 리스트화해야 되겠죠. 리스트가 완료가 된 기록물들 대상으로 이 리스트의 기록물들 중에 어떠한 기록물들을 선정할 것인지, 어떠한 기록물들을 선정해서 평가할 것인지를 이 선정 기준에 맞춰서 기록물들을 이제 선별을 해줍니다. 선별이 완료된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그 평가 요소, 도출한 평가 요소들을 맞춰가지고 이게 물리적인 요소인지, 사회문화적인 요소인지, 상징적 요소인지, 상대적인 요소인지를 이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계층 구조 설계가 완료되고 각각의 선별 및 이제 평가 기준이 마련이 되면은 이제 계층 분석을 위한 위계 분류를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 당초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해서 그 공간 기록에 대해서 그 계층 구조 설계를 했듯이 이렇게 더 세부적인 그 내용으로 분류를 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물리적인 공간과 논리적인 공간으로 분류를 해서 물리적인 요소, 사회문화적인 요소, 상징적, 상대적 요소로 분류를 해서 뭐 공간,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정치 제도, 사회적, 잠재적, 상대적 이런 식으로 중분류를 장속성 인식 요소를 이렇게 도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기능 및 주제를 이제 뽑아냅니다. 이 계층 위계 분류에 맞춰서 정량적인 수치를 뽑아내고 이 정량적인 수치에 맞춰서 신뢰성 및 타당성을 도출하는 작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앞서 이제 계층 구조를 설계하고 평가 기준과 선별 기준, 평가 속성, 평가 요소들이 이제 다 도출이 되고 나면은 계층 분석을 위한 위계 분류를 실시를 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그 공간과 관련된 기록들을 계층 분류했다고 하면은 각각의 성격, 그다음에 내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 요소에 따른 그 물리적, 논리적 공간을 분류를 하고 장소성 인식 요소를 세분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기능 및 주제를 선정하고 기능 및 주제에 따른 그 정략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정량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뢰성 및 타당성, 중요성을 도출을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맞춰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시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죠. 앞선 과정까지는 기존의 기능 및 조직 분류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분석, 업무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도시 재생, 도시 공간, 공간의 성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 업무 평가 방법론에 좀 추가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인 기록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단계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을 평가하는 부분은 이제 미시적인 평가, 그래서 프레임워크 분석에 따른 미시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IAD 프레임워크에 따른 그 미시적인 분석을 실시를 하는데 외생적인 요인에 따라서 물리적인 객체인지 공동체 속성인지 규칙 특성인지 활성 규칙 특성인지를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행동 영역은 행동 상황, 사건 및 이슈, 이해관계자가 어떤 건지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른 결과가 상호작용은 어떻게 되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 여기에 따른 장소성은 어떻고 이 결과에 따른 이제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어떤 기록들을 선별을 하고 어떤 기록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미시적인 평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물들이 평가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각각의 기록물들이 이게 어떤 기록물들인지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이 기록이 도시 기록인지, 경관 기록인지, 사회적 공간 기록인지, 생동 공간인지, 문화 공간인지, 공동체 공간인지, 가상 공간 기록인지가 성격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따라서 이 공간 자체가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인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공간인지, 대응 공간인지, 회고 공간인지, 조절 공간인지, 부정 공간인지, 보충 공간인지에 따라서 공간을 또 분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록과 공간을 계속 같이 분석을 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의 평가 결과에 맞춰서 또 공간 가치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쳐서 우리가 그 기존에는 조직 및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 분장의 내용에 따라서 보통 이제 기록물들이 평가되고 보존 기간이 평가됐다고 하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도시 환경 개선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해관계자나 다양한 그런 그 관계성을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분석 방법론을 이제 고찰을 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방법론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성에 기반한 공간 기록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일적인 관점에서 이 해당 주제를 바라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평가 요소와 장소성 인식 요소를 도출해서 기록의 속성 정보와 매칭을 하고 기능 분류 체계 기반의 기록 관리 기준표와 주제 기반의 기록 수집 전략 및 선별, 평가 기준의 합의점을 도출한 기록 관리 프로세스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은 정성적 평가에 좀 치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도시공학이라든지 도시재생 이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스트 베드나 AHP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정량 평가 방식을 가미를 해서 기록물을 검증을 하니까 이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객관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도출해낼 수 있고 또 기록학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른 학문과 융합을 시켜서 평가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대상이 공간을 하나의 개념체로 분석을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개념체로 속성을 분석을 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평가하고 맥락과 내용을 분석해서 미시적인 관점의 평가를 같이 진행을 해서 기록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록물 평가 심의회가 기존에는 좀 그 폐쇄적인 환경에서 그 기록 평가가 실시되고 있어요. 그 폐쇄적인 환경에서 그냥 단순 목록을 보면서 정성평가하는 기준이어가지고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 담겨질 수가 있고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 발표한 발표문에서 제시한 그런 평가 방법론을 대입을 함으로써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기록 평가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심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의 환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기록에 대한 평가 방법론이 계속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발표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